그날 아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맨살을 스치기 직전이었다. 김지은은 그 광경을 목격하며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 이준호가 손을 떨며 멈춰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노출된 기계의 칼날이 위협적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지은은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그 뒤로 부사장 박민호가 느긋하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 또 과민 반응이네. 이게 뭐 대수라고.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보며 손을 휘젓듯 던져버렸다. 안전가드를 잠시 제거한 게 문제라고?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 민첩성이라고.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안전관리자로서 수년간 손가락이 잘린 사고를 목격하며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왔다. 그런데 이 남자는 보너스를 위해 사람 목숨을 걸판에 던지는 걸 현대적 위험 문화라고 포장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침묵이 그녀의 무기가 될 터였다. 박민호 부사장은 공장의 신화처럼 여겨졌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된 엘리트, 그는 생산량을 20% 끌어올린 공로로 CEO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는 재앙이었다. 그녀는 안전통제의 수호자로서 모든 위험 변경에 서명을 해야 했다. 법적으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의 지침에 따라 그랬다. 그런데 민호는 그걸 무시했다. 지은 씨, 서류가 너무 많아. 이게 다 생산을 막는 잡음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보고서를 찢어버리듯 무시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의 직업은 인기를 끌기 위한 게 아니었다. 직원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거였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그녀를 과민한 여자로 만들었다. 동료들도 점점 그녀를 피했다. 지은 씨 때문에 보너스가 줄어들면 어쩌려고 그런 속삭임이 공장을 맴돌았다. 지은은 밤마다 혼자 울었다. 왜 나의 경고가 잡음이 돼야 하지? 이 배신감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모든 걸 기록했다. 민호의 죽여라는 메모, 가드 제거 지시, 훈련 미완료 서명. 그녀는 그걸 모두 스캔해 개인 폴더에 숨겼다. 침묵 속에서 복수가 싹트고 있었다. 공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지은의 경고를 무시한 탓에 작은 실수들이 쌓였다. 용제 교체 로그가 누락됐고 새 통에 라벨이 없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호 부사장이 괜찮다고 했어. 직원들이 그렇게 중얼거렸다. 지은은 그걸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고 타임 스탬프를 찍었다. 칼날 가드가 지퍼 타이로 고정된 채 열려있는 모습, 밤늦게 민호의 출입 기록이 남은 패널. 그녀의 노트북에는 증거가 산처럼 쌓였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인 위반이야.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과거에 동료가 사고로 손을 잃었을 때 그녀는 그 가족을 안아주며 울었다. 이제 민호의 오만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 했다. 지은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배신했다. 안전은 비용이야 라는 그들의 태도가 그녀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 고립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은행 금고에 백업 드라이브를 넣었다. 이게 폭발할 때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침묵이 다가오는 폭풍을 숨기고 있었다. 화요일 오후, 재앙이 가까워졌다.
지은이 라인을 순찰하다 칼날 3번 기계 앞에서 멈췄다. 가드가 완전히 열린 채 지퍼 타이가 매달려 있었다. 바로 앞에 이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달려가 비상 버튼을 눌렀다. 칼날이 멈추자 주변 직원들이 몰려들었다. 누가 가드를 제거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생산 속도를 위해 그 말에 지은의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대신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진, 증인 이름, 감독관의 무시. 그걸 민호의 책상에 올렸다. 다음 날 보고서가 돌아왔다. 커피 얼룩과 함께 빨간 잉크로 잡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사람 목숨인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자로서 안전 분야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히스테리로 치부됐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반격을 준비했다. 노트북에 강조된 문구, 안전 통제 변경은 수호자 승인 필수. 그녀는 그걸 인쇄해 법무팀에 보냈다. 나는 승인하지 않았어. 배신의 고통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지은은 더 이상 그들의 귀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금요일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12년치 위험 등록부를 압축했다. 검사 기록, 위반 사례, 근접 사고, 2번의 사망 사고. 그걸 암호화해 외부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삭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음으로 한 페이지 요약서를 크게 인쇄했다. 가드 제거 시 즉시 잠금. 훈련 미완료 시 가동 중지. 수호자 통보 필수. 그녀는 그걸 법무와 보험사에 이메일로 보냈다. 민호의 주거 메모를 첨부하며. 나는 거부했어. 지은의 마음은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동차 글로브 박스에 복사본을 넣고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다음 날 순찰에서 칼날 2번 기계의 가드가 완전히 제거된 걸 봤다. 빗자루가 센서를 막고 있었다. 야간 근무 리더가 웃으며 말했다. 배치 끝나면 고칠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사진을 찍고 훈련 명부에서 신입 이름 옆빈 칸을 확인했다. 민호의 서명이 거짓으로 빛났다. 그녀는 모든 걸 기록했다. 이제 기다릴 차례야. 공장의 공기는 폭발 직전이었다. 지은의 침묵이 그 폭발을 키우고 있었다. 냄새가 먼저 그녀를 덮쳤다. 혼합 스테이션에서 날카로운 화학 냄새가 퍼졌다. 직원이 농담처럼 말했다. 안에 네일숍 냄새 같아요. 하지만 누구도 그 용제가 뭔지 몰랐다. 변경 요청 없음, 위험 평가 없음, 안전 데이터 시트, SDS, 없음. 지은은 기록했다. 민호가 또 무시했군. 그녀는 출입 로그를 확인했다. 새벽 2시 12분, 민호의 배지 아이디가 칼날 2번 패널을 열었다. 혼자서 엔지니어 흉내를 내 지은의 분노가 끓었다. 다음 날 구내 식당에서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안전 잡동사니를 줄여 생산이 17% 올랐어.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상처가 깊어졌다. 사람 목숨을 잡동사니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이틀 후 게이트에서 평범한 남자가 나타났다. 바지가 짧고 태블릿을 든 그는 KOSHA 감사관이었다. 휘발성 물질 취급 루틴 감사예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가 바닥에 들어서자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용제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승인 목록에 있나요? 지은은 빈 SDS 페이지를 건넸다. 그의 시선이 열린 칼날 가드로 향했다. 그는 말없이 빨간 KOSHA 자물쇠를 채웠다. 그 클릭 소리가 공장을 정지시켰다. 그 클릭 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생산 라인이 멈췄다. 알람이 깜빡였고 위층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의 폰에 메시지가 왔다. 재무팀, 하루 30억 손실. 진짜야. 그녀는 네라고 답했다. 회의실 비로 사람들이 모였다. 지은은 먼지 묻은 부츠로 들어가 한 페이지 요약서를 테이블에 놓았다. 가드 제거 시 즉시 정지. CEO가 그걸 집어 들었다. 누가 승인했어? 지은이 말했다. 아무도요. 내가 거부했으니까. 민호는 의자에서 몸을 꼬았다.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다. 감사관이 들어와 앉았다. 의도적 위반, 용재 대체, SDS 부재, 가드 바이패스, 훈련 미완. 그는 민호를 보며 덧붙였다. 야간 오버라이드, 배지 로그 확인 방안이 얼어붙었다. 이는 단순 실패가 아니었다. 회사의 생존 위기였다. 한 번 더 위반하면 벌금과 언론 폭로, 민사소송이 기다렸다. CEO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이 이제 폭발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민호가 먼저 무너졌다. 회의실 공기가 질식할 듯했다. 민호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가 서류로 우리를 묶었어요. 매번 체크리스트, 절차, 서명. 안전이 병목이 됐다고요. 지은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밀었다. 위에 민호의 주겨 메모, 아래에 그의 야간 출입 로그, 훈련 시트의 빈 칸. 감사관이 물었다. 안전통제 수호자가 누구죠? 지은이 정책 바인더를 펼쳤다. 변경은 수호자 서명 필수. 그녀가 손을 들었다. 저예요. 감사관이 민호를 노려봤다. 이건 압력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세스 위반이에요. 위조와 생명 안전 무시. 방이 고요해졌다. CFO가 노트북을 닫았고 법무가 노트를 접었다. CEO가 손가락을 꼬았다. 그들은 민호를 방어하지 않았다. 그의 제목이 그를 보호할 줄 알았지만 이제 그는 노출됐다. 지은의 문서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완벽한 기억력으로. 이사회는 점심도 기다리지 않았다. 긴급 호출. 지은이 들어가자 그들은 패배한 포커 테이블처럼 보였다. CEO가 말했다. 라인 재가동해야 해. 지은이 앉아 폴더를 열었다. 자물쇠 풀려면 3단계, 2서명, 지름길 없음.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먼저, 위험 등록부 원본 복원. 둘째, 수호자 권한 공식 복귀. 서명 없인 변경 불가. 그들은 꼼짝 않았다. 셋째, 수정 예산 확정. CFO가 물었다. 그리고 지은이 폰을 보여줬다. 보험사 이메일, 수호자 관리 없인 보상 한정. 후 그들은 깨달았다. 이는 내부 문제가 아니었다. 투자자 신뢰, 생존이었다. 그들은 쓰기 시작했다. 항복처럼. 첫 서명은 지은의 것, 수호자 독립 프로토콜, 이사회 직접 접근, 거부권, HR로부터 격리이사회가 하나씩 서명했다. 민호는 전략 확장 연락관으로 쫓겨났다. 권한 없는 유배지. 지은은 축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했다. 툴박스 토크, 매 교대마다. 지은은 직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제 느려도 안전하게 그녀는 가드를 재설치하고 볼트마다 로그를 남겼다. 색상 코드 시스템, 녹색은 조음, 노랑은 검토, 빨강은 정지. 감사관이 지켜봤다. 그는 주니어 직원에게 물었다. 실패 안전 인터록이 뭐지? 아이가 제대로 답했다. 승리였다. 지은의 바인더의 최종 조항, 감사 중 또는 정지 후 90일 내 수호자 해고는 보험사 동의와 이사회 과반 필요. 그들은 그녀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녀는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 이제 사람들은 물어보기 시작했다. 지은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체크포인트였다. 자물쇠는 여전히 걸려 있었다. 마지막 서명 전. 회의실에서 CEO가 한 페이지를 쥐었다. 그는 웃었다. 유머 없는 절벽 직전 깨달음의 웃음. 그가 이걸 잡동산이라고 했지.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인이 멈춘 채 하루 30억 손실. 그녀가 최종 양식을 놓았다. 재가동 승인. 수호자 서명 필수. 그녀가 천천히 서명했다. 창밖으로 감사관이 칼날 2번을 확인하고 키로 자물쇠를 풀었다. 클릭 소리. 라인이 다시 움직였다. 느리고 안정적으로. 지은은 민호의 메모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고정했다. 거의라는 자석 아래. 오후에 그녀는 2 계약을 마무지었다. 보험사와 공급업체, 모든 유닛은 지은의 감사 프레임워크 준수, 조용한 승리. 그녀의 선택의 대가였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안전이 영원히 새겨졌다.